그러니까 누구나 얼마 전만 해도 많이 들었죠. 4차 산업이 올 것이다. 그 4차 산업이 지금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는 5월 11일 월요일 상파울루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2부제로 좀 평상시와 달리 좀 조용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확실치 못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동안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 더운 나라에서는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즉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 아마존 지역은 이제 적도 바로 미쳐서 습도도 높고 1년 내내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죠. 결국 날씨가 더운 것과 이 바이러스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뒀는데도 뭐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났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질긴 녀석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많이 퍼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연구가 나온 건데, 홍콩의 한 대학에서 그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또 실험을 해본 결과 그건 아니랍니다. 결국 그 에어컨의 이제 내부에서 공기가 이제 순환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으로 내부에서 공기가 계속 돌게 만들었고, 또 폐쇄된 공간, 창문 다 닫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많이 퍼졌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필터를 자주 씻고 내부가 아니니까 외부 공기가 새롭게 신선하게 들어오게 하면은 에어컨을 통해서 감염될 일은 현저히 적을 것이다 라고 중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덥다고 브라질에서 바이러스가 안 퍼진다는 건 아니죠.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고, 이 도표는 지금 뭐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률 이런 거 보면은 브라질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3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또 11,0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이제 하루에 뭐 400명, 700명, 600명,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많이 퍼지고 있고, 지금 이 확진자 수를 증가율을 보면은 뭐 유럽권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둔화되는 이제 그래프가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급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한 글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멈춰서 모두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단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기업들은 보면 1년에 한 30일, 뭐 40일 정도 휴가를 갖는다. 그럼 그 기간을 지금 브라질을 정리하면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좀 더 긴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가게, 이게 예비비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나 뭐 삶이나 보면, 그러니까 저축해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축해놓고 있다가 지금 같은 시기에 써야 되는데, 요즘 세대에서 경제 이런 모델은 저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삶의 요즘에 현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회사를 이제 몇 달간 운영비와 또 그 안에 이제 써야 될 이제 비용들을 이제 따로 모아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고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버는 돈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 90년대부터인가 아마 시작한 걸 알고 있는데,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때 배웠는데, 그러니까 물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국이란 나라에서 생산된 그 부품이 브라질까지 오는 모든 물류, 이동, 통관 시스템 다 해서 실시간으로, 공장에는 창고가 따로 없고 시간대로 이제 트럭에서 이제 물량이 내려오면 그걸 검토해서 바로 이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등,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이제 모든 물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국경이 열려 있고, 또 어느 순간에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많이 뜬다, 배도 많이 뜬다,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내가 뭐 이런 거를 뭐 비축해 놓아야 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시대가 지금 한동안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이제 또 적용되고, 또 소비도 많이 권장되면서 특별하게 뭘 저축해 놓는다, 비축해 둔다,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브라질 전체가 아니라 일단 한인 사회만 봤을 때 한 달에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20만 불, 30만 불, 또 어떤 사람은 몇만 불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거의 한 이제 6월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석 달이죠. 그러면은 쉽게 해서 한 달에 10,000불에 내가 써야 된다. 10,000불에 뭐 월세도 나가고 직원비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세금 써야 되고 뭐 하는데 이게 석 달은 벌써 3만 불이죠. 이 3만 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 3만 불을 제가 낮게 잡은 거지 조금만 이렇게 좀 규모 있게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만한 돈은 이제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축해 돈이 없다 보니 지금 크게 고통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세상은 크게 변할 것이 확실합니다. 또 제가 아는 패친이 또 남긴 글을 또 깊게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사람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는 이제 사업,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모여서 하는 사업은 이제 많이 점차 줄어들 거고 비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고 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또 이태원 클럽에서 또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팍 터졌는데 이 보시는 것 같이 바이러스가 이제 뭐 우리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격리,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를 한 석 달, 이제 2달 넘었으니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오는데 푼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처럼 계속 돌아갈 건데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얼굴 보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어디서 크게 적용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월마트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러니까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사업은 이제 오히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내다보이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뭐 옷가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또 지금 뭐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월세를 많이 내는 큰 규모의 이런 가게가 필요하느냐, 또 많은 직원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또 한인들이 이 한인촌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건물을 뭐 내가 안 쓴다고 해서 그 세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개 건물에서 나오는 렌트비로 내가 그 생활을 하고 사업을 굴렸는데 거기서 또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아침에 바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도 자동차나 먹는 것이나 입는 옷이나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만들 수가 없죠. 혼자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대세가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오래전에 신문사를 제가 다녔을 때 한국에서 나온 신문을 팩스로 이 브라질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브라질에서는 그 팩스를 받아서 가위로 잘라서 종이판에 붙여서 사진을 떠서 필름을 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이렇게 신문을 이제 돌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PDF로 보내고 또 필름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발전을 하다가 인터넷 시대로 오면서 이제는 완전 편집도 또 출판사, 인쇄소에 보내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직원이 거의 80% 이상이 다 이제 해고당하고 이 모델이 바뀐 거죠. 그런 것 같이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과 같이 이제 세상은 또 다른, 그러니까 누구나 얼마 전만 해도 많이 들었죠. 4차 산업이 올 것이다. 그 4차 산업이 지금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점 했으면 하는 것은 빨리 이 브라질에서도 이런 확진자를 검사를 더 많이 해서 확진자를 골라내서 격리시키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누가 확진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이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 다 집에 있다 보니 사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검사를 다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정책적으로 쌍빨뿐만 아닙니다. 브라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뭐 장비를 샀는데 중간에 없어지고 가짜가 왔고 또 그걸 판매한 회사가 도망먹고 뭐 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에 진단 키트를 또 팝니다.
그러면 그걸 뭐 와서 자기가 직접 뭐 테스트 해본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짜죠. 브라질에서 그런 거를 사고 팔려면은 보건부에 특별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진단키트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쌀에 만약 쌀겨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쌀에서 겨를 빼서 분리시켜야 쌀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브라질 그게 아니라 이 쌀통에 있는 모든 쌀과 쌀겨, 뭐 돌이나 이런 것을 그냥 한 조에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쌀겨나 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쌀겨와 돌은 그대로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는 거죠. 격리? 저도 자주 말했지만은 이런 식의 격리를 10년 해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만들고 있고 사람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가도 바이러스는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격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제가 주말에 고민을 해봤는데 앞으로 절에서 예배를 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즉 그와 같이 전혀 상관이 없을 만한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사항이 한 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상이 크게 뒤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온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 브라질 사건들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중요 사건이 있는 대로 제가 모아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시작하시고 우리 모두 희망을 일집하고 힘내고 삽시다. 고맙습니다.